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 질문에 간결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최근에 그 코끼리바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문했습니다. 우리 코끼리바위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코끼리바위가 보면은 좀 먼 거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숲이 우겨져서 부대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바닷가로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거는 코끼리바위 그 형상을 보면은 그 위에 등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에서 머리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대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은 그 옆에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가지고 초소하고 이렇게 앞에 군인도 없습니다. 평소 가보면 근무도 서고 있지도 않아요. 없어요, 군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고문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 철조망이 막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시민들이 들어가게끔 철조망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못 들어가게 철조망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이제 배를 타고 제가 이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찍은 겁니다. 코끼리바위 저 위쪽을 보시면은 졸업식으로 지은 저 건축물이 보입니다. 이게 그때 제가 이 관광 유람선을 타고 왔는데 같이 본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사천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거 언제쯤 드러낼 수 있느냐. 저거 정말 흉물이다. 이 정말 코끼리바위가 이렇게 좋은데 저 위에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이 좋은 상품을, 관광 상품을 왜 저렇게 만들고 있느냐. 나는 이 등산복을 입고 갔습니다. 시연인지 몰랐는데 선장이 말을 해버린 바람에 시연인 줄 알고 그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뭐 하고 있냐 말이지. 저런 거요. 질문해갖고 좀 안 바꾸고 질타도 좀 받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뭐 이렇게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물론 시장님 당선되시고 뭐 1년 됐습니다만은 과연 이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시장님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취임 전이라서. 네, 시장님 관심은 별로 가지시고 않으셨죠?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강원도 동해안 일부 군 철책 철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인천 방면 서해안과 인접한 한강 하구에 휴전선 철책 제거를 했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제가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임진강에서 흐르는 물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인천으로 빠고 이런 곳인데도 거기도 철책선을 제거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 관광 상품을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 남일대 지역이 1969년도 10월경에 1960도면은 지금 46년 전의 일입니다. 46년 전에 간첩 침투를 한번 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꼭 이렇게 중요한 군사 요충지라 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고 시민한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안 한다면 이거는 큰 우리 사천시 관광상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묶여놓는 겁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민의 또는 시의원의 눈으로 보는 주관적 판단에 군사적 요충 또는 군사적 존치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이상 군 부대에서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민의 요구라는 뜻으로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죠. 자,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요. 답변하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답변 그 정도면 됩니다. 자, 그 정도면 되고 제가 지금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하는 정확하게 본의원이고 부의원이고 간에 답변은 내가 답변하는 겁니다.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은 질문을 하지 말아요. 시장님, 내가 필요한 답변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됐으면 됐습니다.
답변은 나가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시장님하고 지금 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69년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 간첩이 침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방과학 기술이나 최첨단 IT가 세계 1위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부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코끼리 바위를 살리고 그 옆으로 잠깐 부대를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우리 왕이 그 안전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대를 이전시키고 CCTV나 최첨단 어떤 장치를 설치하면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약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에 우리 지역 관할 4대대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면담을 했는데 우리 대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는 대대장이나 사당장의 권한으로서는 풀 수가 없다. 풀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답니다. 국방부 작전계에 가면은 이 지역에 대한 얼마큼 중요한 군사 요충지라는 걸 작전계에 가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작전이 필요하고 우선적인 작전이 중요한 자리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사천시에서 여기를 관광화 상품을 만들고 개발한다는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은 국방부에서 심의 검토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정적, 정치적 힘을 동원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름대로 저도 저 위에 알아보니까 강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그 다음에 서해안 다 철책도 체결을 하는데 왜 이걸 못 한단 말이냐.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뭔가 아까 답변하신 게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해요, 그래. 아니 시장님 생각이 어떠시냐입니다. 이걸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국방부와 언론에서 시에서 1차적인 사업 계획, 개발 계획서를 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답변을 할게요. 그렇게 군사 전략의 전문가이고 명확한 판단을 가진 분이 어째 지금까지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고 일단 어쨌든 시장님 제가 군사 전문가라고 그랬습니까? 답변 중에 있어요. 답변 중에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요. 답변을 시장이 답변하고 있으면은 질문한 사람은 시장님이 그 답변 자체가 간결하지 시장님 질문이 답변 자체가 간결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르는 겁니다. 간결하냐? 간결하게 답변해 보세요. 간결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답변을 자꾸 가로막고 있잖아요. 왜 답변을 가로막아요? 간결하게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누구 나를 신문하는 거요? 시의원이 시장 신문하는 거요? 아니, 뭐 하는 태도요 그게? 아니 시의원이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만 전부 이 부분은 아마 이 방송에서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예의를 지켜가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고 있으면은 그 답변 내용이 잘못되었으면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지. 시장님 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답변하세요.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짧게 답변이는 길게 답변하던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요. 뭘 짧게 답변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시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든 본 질문을 하든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하라 길게 하라. 뭐가 신문하는 겁니까? 시장을 신문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저한테 물어본 것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시장님 신문하는 겁니까? 시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한 게 전부 신문하는 겁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까 저한테? 투가 어떤 투입니까? 시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가로막고 있잖아요. 시장님 투는 그러면 어떤 답변이 투입니까?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예의를 지켜서 서로가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님 자체가 뭐 군 작전을 그렇게 잘 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시장님이?
군사 작전을 그렇게 잘 알고 군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래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쭉 내 읊었잖아요. 질문 취지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죠. 해보세요. 짧게 하세요. 맞는다면 짧게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질문에 대한 답에 충분히 했습니다. 남북 하해 모두가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가고 적의 도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그 부분에 그곳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야 이런 문제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대 대장이나 사단장이나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최고의 부서인 국방부로 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강계획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분에 접근해서 그것을 달성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 도로에 그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적시하는 내용 중에 적이 60년대 그때의 방법으로 침투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좀 위험한 발상이고 어떤 형태의 도발이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시장님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장님 말하는 취지를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안 하겠다는 그 마음이 먼저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는데 이걸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재고해 보시고 정말 이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우선적인 순서가 그것을 시민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듣고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무슨 내가 군사작전을 잘 알고 내가 어디 국방부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그런 걸 확인해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문을 한이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코끼리 바위는 정말 우리 해상국립공원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주변을 공원화시키면서 코끼리 바위로부터 진열 전망대까지 둘레길을 조성하고 만들어서 타 지역의 둘레길, 올레길에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우리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봄, 가을 말할 것 없고 여름, 겨울도 타 지역에 비해 큰 추위나 더위가 별로 없는 우리 지역 특색에 잘 맞는 관광상품으로서 사시사철 관광객이 몰려들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의 경쟁 활성화와 품격 높은 또 다른 대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각산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주변 관광상품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꼭 한번 챙겨보시고 연구를 해주셔서 사업 개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 교실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용남고등학교의 지원금액이 얼마였었는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용남고등학교에 지원금액이 나가셨더라고요.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모르십니까? 얼마 나갔었는지 모르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4억 2,7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여기 보시면은 최근 5년간 용남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나갔는데 그거는 다른 용도로 나간 부분이 있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억 2,700만 원이 지자체 대응 투자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 2억 나갔고 2011년도에 1억 1,700이 나갔고 2012년도에 1억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보니까 4억 2,700만 원이 이렇게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용남고등학교는 이렇게 투자비를 4억 2천 정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사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30억이라는 이 거금을 이렇게 주시기라고 확약서를 어떻게 쓰셨죠? 확약서 쓴 것은 본 질문 때 답변을 했어요. 그런 취지가
대응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규모나 이 부분에서 사천시가 30억 상당의 대응 투자를 약속해야 60억 전체에 해당되는 기숙사 규모에 맞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약했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자, 시장님.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4,000고의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 대응 투자는 학교 간의 형평성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은 4,000고등학교에 30억을 지원을 약속했으니까 다른 고등학교도 신청만 하면 30억 주셔야죠. 시장님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의 학습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전체의 사업비나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을 계산하면은 30억 전체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평성에 전혀 일탈된 것도 아니고 실질 목적도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 재정이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개인 돈입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시장님 마음대로 개인으로 써도 되는 개인 돈입니까? 대응 투자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다만 그 예산을 시장님은 좀 가만히 있어요. 답변하거든 답변 듣고 보충 질문을 하든지 해야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장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들어갈게요. 답변 듣지 말아요. 지금 이 뭐 하시는 행동입니까? 답변 들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 말꼬리 무는 겁니까 지금? 말꼬리 물고 장난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알거리를 시민들이 알거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 알 권리가 아니라 꼬집기 위한 그 위에 더 뭐가 있어요. 이게 왜 꼬집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숨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숨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불리하니까 지금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까? 답변대로 나오세요. 자료를 공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 공개가 나올 거 예상하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자, 시장님 나오지 마세요. 자, 자료를 내주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 재정이 시장님의 개인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예산을 편성할 편성권은 있을지 몰라도 그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 30억을 준다고 했을 때 물론 심의위원회를 자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은 심의위원회 결과 한 거 좀 올려주세요. 심의위원회는 2014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자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고 알릴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사천고등학교에서 지원 요청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10월 10일자 지원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10월 10일자 지원 요청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확약서를 10월 23일 날 30억 지원하겠다는 확약서 30억짜리 보여주세요.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순서를 완전히 빼먹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지원을 하려면은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이걸 해달라는 지원서가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 2015년도에 들어온 지원서 한번 보여주시죠. (2015년도에) 이제 사천고등학교를 30을 도와주려니까 형식적인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어디 밀실 행정을 해서 이야기했든지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해달라는 어떤 요청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결정은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차게 참 어찌됐든지 돈이 25억이 우리 교육부 특별시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교육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형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한테 예산局국회의원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가서 이런 서류를 맞춰서 올리시니까 25억을 따는데 좀 도움을 주시오.
우리 국회의원이 열심히 가서 또 25억을 따오게 된 겁니다. 열심히 해서. 그것을 경남도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금을 주는 양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서 나와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이 분명히 의도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해버리고요. 시의회에 이런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언론도 안 해보고 시장님이 마음대로 30을 이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이 의회에 언제 가져올 것이요? 시장님 보충 질문 안 하실 겁니까? 보충 질문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시장님 하지 마세요. 시장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시간 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지금 들어오시는데 다시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윤행걸 의원이 답변이 필요 없다. 자, 시장님. 잠깐. 아직까지 보충 질문이 안 끝난 모양인데 아마 질의 답변 내용 중에 서로 감정이 좀 객관신 부분이 의장님. 있은 건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근 의원 하지 마세요. 송 시장. 어민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윤행근 의원 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윤행근 의원 하니까 나도 송 시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안 하시라고 들어가고 왜 앉아서 답변하십니까? 나오시려면 저 답변대 써서 답변하셔야죠. 왜 앉아서 하시고 계세요? 나오시죠. 의장님, 예, 제가 오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충 질문 하도록 하죠. 시장님께서 협조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정말 이 시의 의원이 시장님하고 무슨 개인적인 억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당연히 시의원은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당연히 묻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시장님이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고 또 좀 숨길 것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에 대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오늘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앞에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윤행근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통해서 또 혼자만의 독백 같은 주장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르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6월 초에 답변 내용에 6월 초에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억 원과 내년도 15억 원을 분할 교부하겠다는 내용 공문을 받았다라고 답변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가짜고 여상규 의원이 모든 것을 해왔다. 물론 지역국회의원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행정관청이 일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개인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군요. 지난 본회의 때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소문에 의하면은 존경하는 윤행근 의원님께서 아이폰인가 스마트폰인가 가지고 놀던 것이 지금 다른 시민들에게 취재되고 그 글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네. 지금 그런 부분까지 시장님, 발언 중단해 주십시오. 특정 시장님, 특정 의원을 비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신상 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10분 내로 제한이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시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최근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한 지 1년이자 2015년 지방자치 시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사천시 최고의 집행부 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나도 깊게 패인 데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과 의회 간 서로 존중하며 상생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없는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신상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제188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사천읍 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의 평생학습센터 건물로 이전을 원하는 언민들 일부가 강하게 요구하니 위치 선정으로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과 양측의 주장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설득의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6월 8일 확대 간부 회의 시에 시장님께서는 읍사무소 이전을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과 평생학습센터 사이 건물로 이전하는 데 반대하는 시민들을 두고 언민들의 자긍심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몇몇 언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시의원이라는 자가라는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 11일 사천읍 이장회의에 참석한 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을 두고 앵무새처럼 하고 다닌다라고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공복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온 본 의원이 시장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독적인 발언을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멸시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언사는 본 의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발언을 보면 시민 그리고 의회와의 깊은 갈등은 시장님의 평소 생각하시는 여성관, 의회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주민의 대표이자 사천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작년 9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시장님께서는 사천시 전 공무원들이 방청하는 방송망임인데도 불구하고 우쭐한 기분으로 일을 하는 시의원이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직원들에게 시의원에게 당당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여 작년 9월 18일 제1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정철용 위원장님이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금년 1월 2일 서경방송 대담에서 시장님과 시의회와의 갈등을 해결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시의원들이 소영웅주의에 빠졌다라는 발언을 하여 서부 경남 도민들까지도 시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등 의회와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13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김현철 의장님께서 개회사 말미에 소영웅주의 발언 대담과 직원들에게 시의원에게 당당하라는 지시사항을 지적하였다고 1월 20일 뉴스사청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을 소영웅주의가 아닌 대영웅주의로 불러들이겠다는 식의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과도 같은 의회 경시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 한 학부모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시장님은 애들이나 잘 가르치란 말이야. 학대하지 말고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에 크나큰 문제지 젊은 사람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 등의 반말을 섞어가며 모멸감을 주는 발언 내용이 4월 8일자 오마이뉴스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제188회 임시회시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 상정 보류와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이유로 시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간부급 공무원마저 전 실과소 읍면 동장 긴급회의를 열어 반대 급부적으로 특정인들의 수건 사업을 들어주지 말라는 식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특정인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12만 4천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일련의 시장님의 발언이 정말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으로서 해야 될 말씀인지, 그리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의 연속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모든 화근의 시작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은 많은 상처와 아픔, 분열을 가져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시장님께서는 화합을 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갈등을 자초하는 발언들만 하시는 데 대하여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와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시 공무원들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진정 시민이 존경하는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좀 더 유연하고 넓은 마음으로 시정을 보살펴야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을 남은 임기 동안 명심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온 나라가 편치 않습니다. 사천 지역 경제 또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건강검진은 우리 지역에서 병원을 적극 이용하고 지역 특산물과 지역 업체를 애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메르스 사태도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석영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된 부분들은 질문자나 답변자가 서로 존중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윤행건 의원께서 질문 내용이 코끼리 바위가 우리 지역으로 아주 강강맹소입니다. 거기 콧등 위에 조립식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걸 옮기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기서는 힘이 없고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된다 안 된다는 가능성은 조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시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옮겨주시다 하는 건의로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발언을 자꾸 시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이 남북 간의 교류가 좀 좋아지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발언을 앞분에 그렇게 하니까 이 서로 상호 간의 이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아마 감정이 격화된 것 같고, 또 발언 도중에 바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정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 건강에 유의하시어 무더위 이겨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